지금 일어나는 일은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이란은 상황이 나쁘고 궁지에 몰려 대립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도널드 트럼프를 공격하던 언론은 이란의 공경을 숨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장기 전략이 이란 정권의 핵심을 타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그 신호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출이 중단되고 해군의 압박이 가해지며 추가 제재의 위협, 인프라 타격, 그리고 협상은 더욱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나머지는 정치적 미화입니다. 트럼프를 비난하기로 한 언론은 이란에 대한 공세를 통제불능, 모험, 그리고 예고된 실패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사실들이 이 이야기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아잘루에와 마샤르 같은 주요 거점에서 피해를 입은 후 모든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무기한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 위기의 신호입니다. 정권이 수출을 중단하고 내수 시장을 우선시하며 원자재 부족을 막으려 한다면 상황이 정말로 심각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부문은 연간 약 2,900만 톤을 수출했고 그 가치는 약 1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AP통신은 이러한 변화를 공개적인 전쟁에서 은밀한 전쟁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란 석유를 구매하는 은행, 기업, 그리고 구매자들에게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수익을 줄이고 경로를 제한하며 저항의 비용을 높이고 테헤란이 무적의 강대국처럼 행동하지 못하도록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란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바다, 재정, 에너지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이란 항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교통을 차단했으며 14척의 선박, 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피트 레그세스는 미국 군대가 만약 이란 정권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를 다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이란산 석유 구매자들이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언론을 곤란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일부 언론 보도는 트럼프가 고립되어 있고 빠져나올 계획이 없다는 이미지를 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란의 실질적인 약화는 무시했습니다. AP통신 자체도 민주당원들이 전쟁 비용과 전략적 명확성 부족을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언론은 전략의 정치적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압박을 유지할 여유가 있었지만 이란의 입장에 우호적인 언론은 이를 완화해서 보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언론은 이미 정권이 더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화해서 보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로이터는 워싱턴과 테헤란이 더 이상 대규모 최종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임시 양해각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란이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어서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장기전을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강한 정권이라면 수출이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임시 합의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란의 해상 교통이 막히고 경제가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은 이제 전 세계적인 불안정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안정성은 정권 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심해져서 항로가 막히고 에너지 가격이 오를수록 테헤란을 통제하고 그들의 협박 여지를 줄이려는 국제적 압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언론이 숨기려 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는 외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석유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면 생산을 줄여야 하기 전에 잠깐만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량은 하루 약 350만 배럴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정권이 전략적으로 여유가 없고 의존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재, 봉쇄, 군사적 위협 아래에서의 의존은 힘이 아니라 약점입니다. 정부가 내수 시장을 보호할지 수출을 유지할지 선택해야 할 때 선전은 무너지고 현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수주 동안 많은 논평가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을 선호했고 이란 정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공세를 미국의 과잉 대응으로 취급했지만 혁명 수비대와 핵 압박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줄였습니다.
이제 석유화학 수출이 중단되고 추가 제재 위협과 해상 봉쇄, 임시 협상,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공격의 실제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이란이 굳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분명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의 장기 전략은 이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은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수익, 물류, 그리고 대응 시간을 타격해야 했습니다. 테헤란을 지지하거나 변명하거나 정당화했던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체면을 잃은 것은 바로 그 언론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실제로 상황이 좋지 않고 그 징후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